안녕하세요. 반정국작씨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항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게 내부가 다 이제 일명 반도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반도체에 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라는 이제 의미 자체를 보면은 물체를 나누었을 때 도체, 무도체, 반도체가 있습니다.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 그 다음에 금, 은, 구리 이렇게 주변에 전기가 흐르는 물질들을 저희가 이제 도체라고 부릅니다. 무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들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고무가 있죠. 저희 이제 절연제로 많이 쓰고 전선에 피봇으로도 많이 쓰는데 고무에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반도체는 14족인 규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뭐 실리콘에 뭐 13족 알루미늄 같은 걸 섞어서 포지티브형 실리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비소 같은 걸 섞어가지고 네거티브형 실리콘을 만들고 뭐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P형 N형 반도체인 뭐 다이오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말로는 간단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풀어가지고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실리콘이 있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실리콘이 있는데 실리콘은 Si, 규소로 만들어집니다. 이 규소로 만들어진 실리콘은 성질이 중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안정된 성질이죠. 실리콘이라고도 부르고 진성반도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섞이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이고요. 여기다가 약간 양성적인 물질을 좀 섞습니다. 양성적인 물질을 섞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붕소나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섞으면은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P형, 포지티브형이 있으면은 네거티브형도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뭐 인이나 비소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이 실리콘에다가 어떤 물질을 섞느냐에 따라서 P형, N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기적 성질을 봤을 때 P형은 전공이 많고 N형은 전자가 많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뭐 전기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전기는 이제 뭐 이거 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그런 데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른데 전위차에 의한 전자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모형은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있고 뭐 주변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뭐 여러 개 있는 그리고 이렇게 띠가 쳐져 있죠. 원자력이라든지 핵, 뭐 방사능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런 모양이 좀 심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입니다. 실제 전자계수는 14개를 갖고 있고 최외곽 전자가 4개인데 최외곽 전자가 4개이면 왜 중성적인 성질을 갖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주변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물체를 구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주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서 넓어져 나갑니다. 이제 이게 실리콘의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의 내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나가 4개를 갖지만 이렇게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이런 걸 공유 결합이란 걸 통해서 상당히 안정된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포지티브형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포지티브형을 섞습니다. 포지티브형은 이쪽 최외곽 전자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고 이쪽에도 이제 뭐 실리콘이 다시 이쪽에도 교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이쪽에 하나가 비죠. 하나가 빈 만큼 조금 더 이 플러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포지티브형이 되는 거고 최외곽 전자가 5개인 네거티브형을 섞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5개 이쪽 마이너스가 하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하나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질이 강한 네거티브형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이오드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PNP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3개 달린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는 근데 한 가지 타입이 더 있죠. NPN형이 있습니다. NPN.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데 사이리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PNPN형이고요.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가장 간단한 다이오드에 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는 가장 단순한 PN 접합입니다. 이쪽이 포지티브고요. 이쪽이 네거티브입니다. 이쪽엔 양전자들이 많고 이쪽엔 음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게 되면은 이 가운데 공핍층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전기적으로 안정화된 성질을 갖게 되는 공핍층이 생기고 전이장벽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공핍층에 의해서 생긴 전이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약 0.7V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를 순방향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흘러서 이쪽에 더 많은 플러스들이 생기고 이 전이장벽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예를 들어서 5V 정도로 연결을 하면은 전압이 0.7V는 전이장벽을 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약 4.3V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데 한번 반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전자들이 지금 이쪽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있죠. 즉 이쪽으로 조금 몰리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플러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게 되죠. 그만큼 전이 장벽이 두터워집니다. 역으로 걸어준 만큼 전이 장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다이오드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 관해서 좀 몇 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회로도에서 보시면 다이오드가 그려진 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전압을 걸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야지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마치 화살표 모양 같죠? 그리고 이쪽은 전압이 들어올 수 없다는 듯이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모양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이 극성을 얘기할 때는 애너드, 캐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범용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이오드고요.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밖에 흐를 수 없는 성질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압이 걸리면은 전자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전용 다이오드로 좀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LED라는 게 있죠. LED도 다이오드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LED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어떠한 물질의 성량에 따라서 이제 뭐 나오는 빛의 색깔이 바뀌고 그런 원리를 이용한 다이오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브릿지 다이오드는 정류 다이오드입니다. 교류 전압을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이 범용 다이오드를 4개를 연결해서 만들어낸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제너 다이오드는 일부러 역전압을 겁니다. 역전압을 걸면은 전류 사태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전류 사태를 이용해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뿜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너 다이오드고요. 그거 말고도 뭐 쇼트키라든지 바리캡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다이오드는 그렇게 해서 쓰실 일 별로 없을 거고요. 이러한 여러 종류의 다이오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바닥만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동영상도 볼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한 부품이 바로 이 트랜지스터입니다. 이제 트랜지스터의 내부에 대해서 좀 보면은 방금 본 다이오드와 비슷한데요. 내부는 NPN입니다. 물론 PNP형도 있습니다. 지금은 NPN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전원이 있습니다. 건전지가 하나 있는데 이 건전지를 양쪽 끝단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쪽 N형을 캐소드, P형을 애너드라고 했었죠. 지금은 이쪽을 이미터, 이쪽을 베이스, 이쪽을 컬렉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이렇게 연결하나 만약에 뒤집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나 한쪽은 극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쪽에 작은 건전지를 하나 해서 베이스와 이미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쪽 포지티브형과 네거티브형 이 사이에 아까 다이오드와 동일한 원리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포지티브 쪽 전이장벽이 더더욱 얇아지죠. 그러면서 내부의 전자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전이장벽을 없애고 남은 전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쪽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더 많은 양의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내부의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전자의 이동이 발생을 해요. 뭐 이거는 좀 헷갈리는 거라 지금 당장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전기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전기가 5V였으면은 실제로 이게 3V라고 하고, 이쪽 전위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는 전기까지 추가가 돼서 실제로는 5V보다 더 큰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에는 가장 큰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증폭입니다. 이렇게 작은 3V의 전원만 가지고도 5V 이상의 전기를 증폭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스위치 효과입니다. 만약 이쪽에 전기를 끊었습니다. 끊었을 경우 이쪽에 전체에 흐르는 전기가 차단이 되게 되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누르는 그러한 스위치가 아닌 전기적으로 제어가 되는 그러한 스위치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스위치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핸드폰의 CPU 있죠? CPU에는 이 트랜지스터가 무려 20만 개 이상의 이런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논리회로라든지 것으로 사용이 되는 트랜지스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에 대한 설명과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부품들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다이오드와 지금 두 번째 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 내부에 N형, P형이 뭐 접합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전기가 흐르고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너무 복잡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내부의 모양이 어떻다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다이오드는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이미터와 베이스에 작은 전압을 주어도 조금 더 큰 전압을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정도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